깊은 산속 옹달샘, 노루 한 마리가 목을 축이는데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생긴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루 좀비인가? 아무리 좀비가 된 노루여도 호랑이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죠? 센터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얼마 전 새로운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이 공개됐죠. 시즌2의 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했던 아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김은희 작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즌3에 넣기엔 플래시백 화면이 너무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스페셜 에피소드로 따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즌3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단 한 편이라니. 그래도 전지현 배우를 볼 수 있다는 설레임과 생사역이 생겨난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족된 시간이었습니다. 킹덤 아신전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결국 호랑이까지 좀비로 만들어버린 이 풀에 대한 경고. 폐사군에 쓰여진 글귀를 어린 아신이 발견합니다. 폐사군은 조선의 북방, 나라에서 출입을 언금한 땅인데요. 김은희 작가는 시즌1을 쓸 때 생사초가 찬 성질을 갖고 있으니 생사초는 찬 곳을 좋아하는 불입니다. 막연히 북방 쪽으로 세계관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즌2를 쓸 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00여 년간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 폐사군이란 곳의 기록을 발견해 그곳에서 생사초가 자라게 됐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 그것도 흉악한 괴물이 산다 해도 누가 알겠어? 조선 북방 지역을 배경으로 쓰면서 영상화가 가능할까 걱정을 했다는데요. 김성훈 감독과 제작진은 북방의 이런 침엽 수림을 오히려 제주도에서 찾아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폐사군 땅에 산삼을 캐러 들어간 여진족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민치록! 어영대장 민치록이 이 괴이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모두 같은 문신이 있습니다. 번호부락으로 갈 것이다. 푸죽간 일을 하는 아신의 아버지 타합. 더러운 손 치우거라.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질이 아주 보아하니 지도 그리 높은 사람 같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이! 고기 먹자! 번호부락은 조선의 귀화한 여진족 성저 야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난민층이란 이야기인데 작가는 세계관을 넓히면서 조선이란 테두리가 아닌 사람들의 관계와 그에 담긴 감정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고 일반 천민들마저도 천하게 여겼던 성저 야인의 무리 중에서 아신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번호부락은 제주도의 어승생악에서 찍었습니다. 한라산 북쪽에 있는 오름인데 해발 530m에 있는 평원에 움막 10여 채를 지어 부락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버리고 간 고기 한 덩어리에 온 부락이 행복해하네요. 아신들이다. 폐사군 가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 거기서 나는 산삼들 저 위에 높으신 분들 꿀꺽하려고. 괴물보다 무서운 게 군졸이다. 엄마 저렇게 죽게 놔둘 거예요? 폐사군의 산삼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약이라는데. 네가 10만이도 아니고. 산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풀을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그 뒤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글도 있었지만 그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자들 혓바닥에 잘리는 형벌을 당했지. 아픈 엄마의 병을 낫기 위해선 뭐라도 할 수 있는 아신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저 딸 걱정뿐이죠. 이때 번호부락을 찾은 민치록. 파저의 여진족 15명이 몰살당했다. 호랑이다. 네가 강을 건너 다녀와야겠다. 호안의 파저의 여진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소문을 내거라. 민치록은 타합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기고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호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 여진족 10,000명이 모이면 천하가 위험해진다. 파조의 여진족의 습격. 그들의 수장 아이다간입니다. 와, 여진족들 살벌하네요. 이곳은 서해안 인근의 새만금 방조제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검사 외전의 첫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했죠. 참,
열심히들 산다. 이 나라의 명운은 어찌 되겠는가? 이 일은 반드시 호환이어야만 하네. 아신의 아버지 타압이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제 자장령으로 사냥을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조학주대감 아들, 그러니까 범팔의 사촌 형님 범일입니다. 아, 보고 싶다 범팔이. 편히 잡아보시게. 음경 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 그 여진족 놈들은 감히 해원주 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지. 북방의 위배 중인 범일이 여진족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산삼 역시 이 나라의 왕이신 전하의 것입니다. 아직은 혜원주 씨의 권력이 그리 크지 않을 때인가 보네요. 전 민심을 다스리러 호랑이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얌전히 계십시오. 경고입니다. 진짜 호환이 맞아요? 한편 타압은 칠옥의 명을 받고 여진족 부락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밀정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다.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 건데요? 조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타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래도 의원님을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아시잖아요. 의원은 오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아신은 또 금지된 땅 폐사군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제주도 검은오름 북쪽에 있는 천연기념물 490호 뱅지굴입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은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보호를 위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칠옥은 호랑이가 여진족을 죽였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호랑이를 폐사군으로 몰아넣으려 하는데 명심해라. 잡는 척만 해야 된다. 이때 호랑이 몰입꾼들 틈에 섞여있는 파조위 여진족들. 이 숲은 서귀포시 남원읍 머체와 숲길에 있는 편백숲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몰입꾼들의 반대로 향하는데 몰입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비 노루를 먹은 호랑이. 몰입꾼들이 위험합니다. 파조이다. 막아라. 호랑이를 사이에 두고 파저위 여진족들과 대치하게 된 군관들. 이곳은 제주도 구좌읍에 있는 악근 다랑시 오름입니다. 다랑시 오름 옆에 작은 오름이라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악근은 버금간다는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는 캐릭터 좀비 호랑이. 감독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빈백에서 배우들이 연기만 하며 찍고 호랑이는 CG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칠옥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파저위 여진족. 호랑이 배를 열어보니 죽은 호랑이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분명 호환으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의 살과 뼈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니 호랑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른 호랑이일 수도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폐사군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가장 먼저 복수의 칼날이 향한 곳은 같은 여진족 무리인 번호부락입니다. 아이다간 역의 구교한 배우, 살벌한 눈빛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폐사군에 갔던 아신이 돌아왔을 땐 이미 번호부락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아신의 가족과 부락민들의 시체는 보란듯이 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시신을 매달고 그 사람의 발에 가족을 매다는 극악무도한 형벌. 아니 호랑이든 뭐든 지 형제 죽인 놈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왜 무고한 사람들을. 감독은 아무리 가짜로 만든 컷이지만 2008년생 김시아 양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어서 이 뒷모습을 찍을 때는 안대를 해서 못 보게 하며 찍었고 다른 컷은 빈백에서 찍은 후 합성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감독님. 아신은 민치록을 찾아갑니다. 너 혼자 살아남은 것이냐? 내 아비는 어찌 되었느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신의 한. 밀정을 하라면 밀정이 되고 도축을 하라면 도축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거라. 그렇게 군영 안에서 조선군의 빨래를 하며 살게 된 아신. 어우 독하냐. 그 많은 시신들을 혼자 다 묻었대. 아니 그런데 숙소가 돼지우리? 민치록 너무하네.
이 컷을 찍을 때 감독은 아기 돼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촬영을 쉬어가기도 하고 감기 걸린 돼지는 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친절한 감독님. 아신은 복수를 하기 위해 틈틈이 파저 위의 동태를 살피며 몸을 단련해갑니다. 활연습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사냥까지 한다는 설정인데요. 이것도 머체와 숲길에 있는 편백숲에서 찍었습니다. 아이고, 멧돼지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하던데. 그 사이 성장해버린 아신. 영화 시작 40분 만에 전지현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은 첫 테이크가 너무 좋았으나 혹시 몰라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 찍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배우는 와이어를 메고 이런 액션을 10번은 넘게 찍으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독은 아무리 봐도 첫 테이크가 너무 좋아서 제일 먼저 찍은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전지현 배우 모음 잘 쓰는 건 유명하죠.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리 그래도 감독님이 좀 너무했네요. 난 가끔 사는 게 힘들어. 여전히 조선군의 빨래를 수거하는 아신. 그런데 군졸들이 아신을 보는 눈빛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신의 기가 막힌 활솜씨. 의지와 강계의 군사들만 남기고 남측의 수비를 도우라는 어명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출정 준비를 하게. 파저의 움직임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나리. 이게 무엇하는 짓이냐? 어이구,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강 건너에 다녀와야겠다. 파저 위의 동태를 더욱 상세히 알아내야 한다. 매번 멀리서 파저 위의 움직임을 파악하던 아신. 이번엔 진영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 택시 뭐 왠지. 이런 밀종으로 잡혀 두 다리가 잘린 채 죽지도 못하고 잡혀있던 아신의 아버지. 아빠 좋아해요. 몇 년을 이렇게 지낸 건지 그가 딸을 만나 힘들게 꺼낸 말은 제발 우리 이제 놀아나요. 아,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데. 작가는 이 장면을 울면서 썼다고 하는데요. 아신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버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아신. 이것도 새만금 일대에서 찍은 컷입니다. 파조위 진영에 불을 지르고 돌아오는 아신. 저건 폐사군에서 본 화살인데? 뭔가 쎄한데? 아신은 그날 밤 조선군의 집무실에 잠입해 칠옥이 남긴 기록을 발견합니다. 성조야인 불악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멈추거라! 너희들 말이 맞다.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 이것이 있었다. 여진족에게 번호 불악을 내어준 칠옥. 그리고 그 생존자를 돼지 우리에서 키우며 밀정으로 또 써먹다니. 어영대장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로 인한 죄책감 같은 건 없는 칠옥입니다. 아시나, 이게 웬 꽃이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신. 이제 그녀의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아신이 죽인 군졸이 생사역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신은 이미 죽은 자를 되살리는 풀을 사용할 줄 안다는... 뭐야 저게? 자, 과연 아신의 복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세 번째 시즌을 예고하듯 등장했던 아신의 과거를 다룬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 기존 시즌과 같은 강력한 좀비 액션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는 현란한 액션보다는 등장인물의 감정선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신의 한에 더욱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작가는 대사도 별로 없이 행동과 표정만으로 한을 표현해야 하는 이 역을 전지현 배우가 맡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감만으로도 씬을 씹어먹어 버리니 역시 전지현. 시즌3에는 복수 이후의 아신과 몇 년 후 세자 일행을 마주치는 과정까지 담겨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막고 백성을 살리려 하는 세자와 오직 파멸만이 목적인 아신, 그리고 파조위 수장 아이다 간의 대립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아,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